안녕하세요. 특방맨입니다. 오늘은 전셋집 안전하게 구하는 데 핵심인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특방맨 드디어 제가 원하던 걸 설명해 주시네요. 저도 지금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살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요새 좀 전세 사기가 떠들썩하다 보니까 피디님처럼 보증보험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보증보험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만 보증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허그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은 가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나뉘는데요. 임차인이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하면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불립니다. 먼저 두 가지가 공통된 부분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보증보험이 가입이 해당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가 보증보험 가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주택의 유형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먼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오피스텔. 두 번째, 다세대, 연립주택. 세 번째,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인데요. 첫 번째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첫 번째로 고려되는 것이 KB부동산 내에 있는 KB 시세 또는 부동산 테크 시세 중 오피스텔과 아파트 1층의 시세는 하한가의 90% 안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와야 가입이 가능하고 아파트 나머지 층은 일반가 가격의 90% 안에 들어와야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KB 시세랑 부동산 테크 시세가 없는 경우 2순위로 공시가격 126% 내에 전세금액이 들어와야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사이트 주소는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3순위로 KB, 부동산 테크 시세도 없고 공시가격도 없는 경우 안심전세 시세의 하한가의 90% 내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1, 2, 3순위 정보가 다 없다고 한다면 4순위로 1년 이내에 매매가격 이내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매매 기록이 없다면 분양가의 90% 내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1순위가 공시가격의 126% 내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는지 2순위가 안심전세 시세의 하한가의 90% 내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는지 3순위가 1년 이내에 매매가격 내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순서입니다. 세 번째,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주택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126% 내에 융자금, 근저당이랑 그다음 전세보증금이 그 안에 들어올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1년 이내의 매매가격입니다. 만약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1년 내에 매매된 가격 내에 전세보증금과 융자가 들어오면 가입이 가능해요. 세 번째로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의 합액 126%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90% 내에 융자와 전세보증금이 들어와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점만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다른 주택 유형은 모두 임차인하고 동일하지만 오피스텔만 공시가격의 120%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할 때는 126%인데 사실 왜 이렇게 설정됐는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피스텔 들어가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여도 임차인이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다세대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임차인은 공시가격의 126% 내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가입이 가능한 반면에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9억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50%, 9억 이상 15억 미만이면 140%까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할 수 있어 임대사업자는 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를 통한 보증보험 가입 시 차이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감정평가보다 우선시되는 항목은 없다는 가정하에 감정가격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가격이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90% 내에
연립이나 다세대는 81% 내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와야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시해주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의 100% 내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주택의 유형 상관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을 인정하는 기간 또한 다른데요. 임차인의 경우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금액만 인정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은 최소 2년부터 공시가격의 하락이 없으면 최장 4년까지 인정해줘요. 아, 저거 너무 많아요, 특방맨. 근데 제가 단독주택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 유형들은 가입이 힘들다는데 이게 맞아요? 이제 보통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가입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유형은 임차인도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기가 많이 어려운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권에서 실제 거래되는 주택 가격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인데요.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도 2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건물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검색해본 결과 해당 연도에 7억 9천100만 원이라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해당 건물과 땅의 실제 융자금의 합이 8억이고 공시가격의 126%를 하면 9억 9,6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단독주택 세대수는 약 20세대 정도 되는데 만약 한 세대당 보증금이 1,00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2억으로 허그에서 기준한 공시가격의 126%가 초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허그에서 정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유형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유형으로 가입하려면 해당 건물에 융자가 전혀 없고 전세도 한두 세대만 받아야지만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특방맨, 단독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은 그냥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제 친구 중에 단독주택 사는데 가입한 친구가 있긴 있어서. 친구분이 방 정말 잘 구한 건데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서 둘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임차인이 가입하려면 일단 신축 첫 입주의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이며 해당 연도에 공시가격이 없는 사실상 신축 첫 입주 건물 중에서 1년 내에 매매가 되어 매매된 가격의 융자금과 내 보증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합이 매매 가격의 90% 내로 들어오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내 실거래 가격이 없다면 두 번째로 임차인이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나온 감정 가격의 90% 안의 융자금과 선순위 보증금, 내 보증금이 들어오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매매가, 그러니까 감정가가 10억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건물의 융자가 3억, 내 보증금을 포함한 건물 전체 임대 보증금이 6억이라고 한다면 총 선순위 채권이 9억으로 매매가나 감정가 90% 안에 들어와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 1,000만 원이라도 넘는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이 신축되고 1년 만에 바로 매매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임차인이 감정평가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마저도 감정평가 금액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고 감정비용 또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매우 어려운 겁니다. 반면 임대사업자는 허그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닌 사설 감정평가 기관에서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더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볼 확률도 높고 임차인과 달리 감정평가의 90%가 아닌 100% 내의 융자 플러스 총 보증금이 들어오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보다는 가입하기가 보다 수월합니다. 또한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시해주기 때문에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감정평가 금액만 잘 나온다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줄 수 있는 겁니다. 특방맨, 그럼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도 새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되나요? 네, 살다가 임대인이 변경되면 보증보험도 그대로 승계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지만 보증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신청 방법은 보증보험을 신청한 기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데요. 첫 번째,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을 받은 경우 은행으로 내방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 보증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요즘 모바일 많이 이용하시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인터넷 보증을 통해서 임대인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임대인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약에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임차인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방맨, 그럼 보증보험은 언제 신청해야 돼요? 전세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세 기간 내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신규 전세 계약 시 전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연장해서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허그 관련 전세계약 누출이 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 입주한 시점부터 전세계약 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가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의 영상이지만 전셋집 구하실 때 보증보험을 필수로 알아보시는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나와라 특방 채널은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분들께 전달하려고 해요.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연 제보해주시는 모두에게 소정의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초년생분들이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날까지 이상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